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짝짝짝짝. 짝짝짝.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엑셀로 세상을 바꾸자 관세무역 데이터 분석과 지식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은 최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하셨어요. 뭔가 초심 느낌인데. 자, 그리고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깔고 막. 잘 자요.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니는 오늘 왜 이러냐? 조간을 본다 이제. 난 원래대로 할 거예요. 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꾼나무 조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쳐다보니까 욕심 생겨. 이게 사회적 압박이라는 겁니다. 욕심 생겨. 네. 우리 네 분의 멤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끝입니까? 네, 사실 저희가 연속으로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근황 얘기할 게 떨어져서 김 팀장 뭔가 생각난 것 같은데. 있어. 뭐 있어요? 제 지인 근황인데요. 네, 박 박사 얘기인구나. 저희 아내가 네. 그 와플 굽는 팬 같은 걸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일 장비 얘기 많이 해.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보다 더. 네, 얘기하세요. 와플을 일주일 내내 먹고 있어요. 그 왜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럼요. 왜 망치를 사면 모든 게 뭐 못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 그렇죠. 뭐 다 와플 재료야. 막 바나나도 와플 넣고 이렇게 세워서 콩도 갈아서 넣고 세워서 하는 거 말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그냥 뚜껑 열리고 그거예요. 뚜껑 열리고 뚜껑 닫고. 네, 그냥 불 위에 올려가지고 하는 거. 붕어빵 기계 같이. 그래가지고 그냥 와플을 원 없이 먹고 있어서. 그게 와플만 굽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막 굽던데 그 유튜브 보니까 사람들이. 그건 안 알려주고 싶네요. 그냥 뭔가 그 안에 밀가루가 들어가서 구워지는 게 네, 맛있습니다. 너무 좋다고. 네, 너무 계속 먹고 싶다고. 예. 근데 와플에 넣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쵸. 네. 그 위에 또 올릴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크림을 올려도 되고 내 맘대로 올리면 되는 아이스크림 거잖아요. 올려도 되고 네. 너무 좋아 보이네요. 원 없이 먹고 있어요. 자꾸 불만 가지면 네 손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행복하다. 고기 먹겠네. 양쪽으로 골고루. 그게 벌집 삼겹살입니다. 벌집 삼겹살. 와플에 고기 의외로 잘 어울려요. 진짜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진짜 잘 어울려. 네, 원래 빵이랑 고기 잘 어울려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와플에 고기? 신기한데? 잘 어울려요 진짜로. 네.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에어프라이어 있는 집은 없어요? 저 없어요. 저희 집은 있어요. 있어. 네. 어때요? 잘 해먹으세요? 되게 좋아요. 에어프라이어는 혹시 사실 거라면 무조건 제일 큰 놈으로 사십시오. 맞아. 욕심이 점점 이게 생기나요? 작아서 문제지 잘못 샀다라는 개념은 아니니까. 그래서 에어프라이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통 그 기름 아주 쪽 뺀 건강식을 먹으려고 하다가 더 많이 먹게 된다고. 모든 음식에다가 뒤에 땡땡땡 에어프라이어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는 방법. 다 나와. 누룽지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그 뭘로 몇 초 하세요, 몇 도에 몇 초 하세요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요리에 백종원 붙이듯이 모든 요리에 에어프라이어 검색하죠. 뭐 페이스북 보다 보면 여러분 이거 에어프라이어 뭐뭐 돌려서 기억하세요 180도에 10분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버터링에다가 치즈를 올려가지고 180도에 7분인가 돌리면 되게 맛있는 과자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특히 배달 음식이 많아지면서 더 각광받았죠. 배달 데워 음식을 먹는 한 거예요? 번에 안 먹을 때 맞네. 에어프라이어가 다 부활시켜 주거든요. 네. 죽은 만두 뭐 이런 거 다. 진짜요?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발뮤다 토스터가 죽은 토스트도 뭐 이렇게 뭐 그런 개념으로 부활시킨다. 뭐. 치킨도 살릴 수 있나요? 치킨 장난 아니야. 치킨이야말로 최고예요, 대표지, 최고. 대표. 당장 사야겠네. 갓 튀긴 걸 먹을 수 있어요. 사야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서 생각났어요. 제가 최근에 그 결혼기념일 이어갖고 스테이크를 제가 구워보겠다고 또 손을 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는 사진 그. 그 사진을. 제가 고기를 진짜 못 구워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 고기 구는 법 같은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리버스 시어링이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에어프라이어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로 오래 먼저 고기를 굽는 거야. 익히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그 지지는 것만 잠깐 하고 끝내요. 거꾸로네요? 거꾸로요. 그래서 리버스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원래 이제 두꺼운 스테이크 구울 때 문제는 가운데가 잘 안 익는다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비드를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고기를 먹으려면 뭐 50도에 2시간 뭐 이런 게 수비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 같은 데다가 뭐 100도에 1시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에까지 다 익어. 이제 고기는 다 익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식감. 100도에 1시간? 순간 안에까지 다 이걸 그래가지고 안에 말고 이 사람들 본능적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고기와 안에가 함께 있는구나. 김 팀장 와플 기계 손 넣고 다들 이상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쿠킹 올릭. 그러고서 이제 맛을 낸다고 이제 기름에다가 프라이팬에 기껏해 한 1분 그 정도만 칙칙하고 칙칙하고 이제 그 고기 기름 냈으니까 거기에 야채 굽고 끝내면 되거든요. 맛있어요? 와이프가 드디어 엄지척을 한번 했습니다. 저렇게 칭찬해줘야 자꾸 하거든. 그 전에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지척은 안 했어요. 그럼 얼마나 안 줬다고요? 막 한우 안심 사놓고 질겨지고 막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스테이크 잘 굽습니다. 오. 뉴질랜드에 가면 스테이크 엄청 싸가지고 맨날 죽을 듯이 굽는구나. 그거 맨날 먹어가지고. 어쨌든 저희 이렇게 청취자분들 들으셨죠? 저희 일반적인 내용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맨날 막 이상한 거 데이터 안 일반적인데 좀 사람 같나 이제? 에어프라이어는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가? 김 팀장 빨리 쿠팡 저희 주문해가지고 어. 새벽 배송을 받아야 내일 아침은 와플이 아닐 거예요. 온갖 이제 막 튀겨진 것들만 먹어야 되는 네. 거니까. 뭐 와플 뭐 홈런볼도 올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맞아. 와플보단 낫잖아요, 그죠? 하여튼 에어프라이어는 큰 걸로 무조건 큰 걸로. 네, 무조건 12인용? 몰래 제일 큰 걸로. 12인용? 제일 큰 걸로. 12인용은 얼마나 큰 거야? 6인용이 작은 거라 하더라고. 그래야- 리터가 아니고? 그래 안에를 인용은 튀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터가 아니고? 뭐라고? 나 뭐라 그랬어? 못 들었어. 영화 그래야- 소우의 한 장면을 지금 그래 안에를 튀긴다고. 12명이나 넣을 수 있는 거야? 아유, 미친 사람들. 전 여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진짜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과장도 요리 하나요?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하는 걸요? 뭘 요리를 즐겨하진 않아요. 아. 네, 저는 설거지하는 걸 더 즐겨해요. 설거지 너무 좋아. 우리 집에 좀 진짜 와라. 이상하다. 우리 집에 좀 와. 우리 집에 진짜 내가 뭐지? 지금 월급만큼 줄 수도 있어. 진짜로? 진짜로? 애 보는 거 포함. 진짜로? 애 보는 거 포함. 나 그럼 나 퇴사할래. 아니 요리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아한다. 저는 항상 어떤 사고 구조를 갖고 있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요리는 내가 마시는 잠깐 한순간을 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 이게. 식재료를 사오고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식재료를 사오고 뭐 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의 즐거움 잘 못 느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되게 맛있는 요리를 바로 먹는 게 저는 훨씬 즐거움이고. 근데 반대편에서 설거지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내가 인풋을 들이면 깨끗해진다는 아웃풋이 잘 나오잖아요. 분명하니까. 그리고 항상 그 따뜻한 물로 이렇게 씻다가 마지막에 그릇이 뽀독뽀독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늘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뭘 입력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 세월? 세월을 넣었더니 세월을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이제 댓글 소개할까요? 예. 한창이 들으셨어 이분. 이 얘기로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분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는데 지금. 자, 그러면 우리 박 박사가 댓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룡님께서 빅데이터 프로그램 개발자 공부하려고 하는데 분석가도 있는 걸 알았어요. 저는 수학을 진짜 못하는데 그냥 개발 쪽 하는 게 낫겠죠? 하하 라고 질문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진로는 항상 어려운 문제네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대답이냐? 좋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수학도 수학인데 국어를 조금 하셨으면은 띄어쓰기를 해서 수학보다는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근데 진짜 진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가 수학을 잘 못한다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는 사실 교육적 제약 때문에 생기는 호도에 가깝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게 재밌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지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 그게 이제 수능이라든지 시험 점수라든지 이런 데 목매어 있으니까 싫은 거지. 맞아요. 그 수학 자체가 재밌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은 환경일 뿐인 거지 재밌을 법한 무언가거든요. 나중에 필요해서 공부하면 조금 재밌는 면도 있어요. 저 요즘에 재미 느껴요.
그래요? 인공지능을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면.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이란 책이랑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수학편 있거든요. 네네. 제가 그 옛날 때부터 궁금해했던 걸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미적분 같은 것도. 난 난 왜 그렇게 수학을 안 배웠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면 시험 안 볼 거니까 재밌는 거지. 맞아. 네 정답이네. 네. 문제 자기 한번 업무에 내봅시다. 자기 업무에 도움이 안 되니까. 미적분 얘기하셨나 지금? 아유 그냥 넘기지다. 네네 아니, 말씀하세요. 네. 수학을 진짜 못하니까 그냥 개발 쪽을 하는 게 낫다. 이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싶은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운동을 못 하니까 문과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라고요? 아니, 뭐라고요? 그런 거 아닐까? 수학을 못 하니까 문과 할게요. 전 글을 잘 못 쓰니까 이과 할게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니 그렇다고 개발이 수학 못하니까 문과 할 경우에 문과 쪽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김 팀장은? 그렇다기보다는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개발을 하려고 하면 수학도 뭐 어느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가요? 수학을 잘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등한 좋은 기회를 받아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면 상관없지만 우리의 이 교육 체계 때문에 수학을 못하지만 사실 논리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개발이 제가 볼 때는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추상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논리적 사고는 수학적 사고에 해당되고요. 추상화는 언어적 사고에 해당돼요. 둘 다 잘해야 되네. 그러니까 둘 다 잘해야 돼요. 하나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들었던 연구 중에서는 개발을 학습하는 정도를 이제 시험을 봐서 점수를 내고 그다음에 수학 점수랑 언어 능력 점수를 내 가지고 서로 상관 분석을 했는데 수학이랑 개발 간의 상관이 높은 게 아니라 언어 능력과 개발 간의 상관이 훨씬 높대요. 저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 그다음에 이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니까 당연히 관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코드 해석하고 구조 만들고 이런 네. 게 연관이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의 프레임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수학하고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이과니까 수학 잘하고 개발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퉁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AI 쪽 그 코드 보면 수학을 잘 모르면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해요. 그렇죠. 일반 코드는 상관없는데. 그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그냥 개발자. 개발. 그냥 개발자. 네. 뭐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딥러닝이나 이제 지금 최근에 인기 있는 데이터 분석가 쪽 맥락은 진짜 수학일 텐데 왜냐하면 그렇죠. 수학 언어가 코딩으로 되는 것일 테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냥 개발은 일반 개발은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구조적 사고. 발화에 가깝죠. 발화요? 네. 발화가 뭐죠?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기, 네. 나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같은 느낌인 거죠. 어쨌든 요 그 답변 성의 없었던 박 박사의 답변에 아니에요. 성의가 없다기보다는 나도 몰라요. 그치. 그걸 좀 어떻게 돌려서 말해보려고 노력한 거라고 봐주시면. 그런 답변에 부연 설명을 굳이 드렸습니다. 진로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로는 저는 이런 질문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 마음속에 이미 정답이 있거나 뭐 생각이 있는데 자기의 어떤 근거를 좀 보충하는 증거들을 모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박 박사 얼마나 말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아니 이런 건 진짜 뭘 해도 결국엔 라떼는 마리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라떼이즈 홀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언제적 라떼이즈? 난 요즘 들었는데 모르잖아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게 뭐야? 라떼이즈 홀스. 라떼는 말이다. 라떼는 말이야. 말. 예. 나 지난번에 처음 들었던. 알았어요 아저씨 넘어가. 네, 뭐 넘어가시죠. 언젠가 가만 안 둘 거야. 기회는 찬스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 그렇죠. 전설의 레전드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최 반장님께서 드디어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니들이 지금까지 했던 에피소드가 겨우 이 정도냐. 내가 데이터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네, 팟빵 서버 확충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올리는 순간 트래픽 감당 안 됩니다. 무슨 트래픽? 욕? 야, 너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러냐. 아니. 최 반장님 주제가 욕이 그게 아니고. 어쨌든 니들이 지금까지 한 거는 참 허접했다. 내가 한번 보여주마라고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신 우리 내가 방송이다. 최 반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오랜만이죠 반장님. 오랜만이죠. 네, 우리 최 반장님께서 무역 관련 주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데이터 3법 한 뒤로 다시 맡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1년 가까이를 무역거렸는데 처음으로 또 전공을 들고 왔습니다. 네, 뭐 최근에 코트라라는 단체에서 코트라라는 기관에서
2020년 3월부터 무역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이제 엄청난 이름으로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근히 무역 쪽은 데이터 활용이 생각보다 저는 되게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첫 사례라고 저는 거의 첫 사례 같이 보여가지고 이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좀 짧게 1시간 정도 분량으로 1시간 좀 안 되는 분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우리 그냥 상식 수준에서 이제 용어의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네, 일단 무역 우리 김 팀장님 무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본에 무역. 써있기도 한데.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본질이죠 본질. 잘 모르네. 아니에요? 무역은요 싼 곳에서 사서 비싼 데 파는 게 무역입니다. 무역학과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 옛날에는 무역학과였는데 국제경영이라는 이름을 바뀐 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무역하고 장사하고 어떻게 구별돼요? 네? 무역과 장사. 그럼 구별을 굳이 안 해도 돼요. 무역 장사죠. 사다 파는 게 아닐 수도 있나 장사는? 내가 만들어서 그럴 팔면. 수도 있죠. 근데 무역의 본질은 제가 들은 건 무조건 싼 곳에서 조금이라도 싼 곳에서 사서 그 가치가 조금이라도 비싼 곳에 파는 행위가 본질이라고 이제 그 과정에서 배웠던 이익이 그렇죠. 창출되는. 장사가 더 위의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포괄하는 개념? 그렇기도 네. 하지만 근데 좀 약간 그냥 교집합적인 정도만 있는 경우가 같아요. 장사는 보통 이제 물건, 상품을 거래하는 게 보통 장사인데 무역은 기본적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도 있지만 자본 거래도 무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환율도 의료 그렇잖아. 서비스라든지 그걸 뭐 장사라고 하진 않네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광의의 무역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 근데 강조하고 싶은 건 김 팀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사고 파는 거라는 거죠. 내가 편의점 가서 담배 한 갑을 사는 거랑 무역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다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다른 국가에 있다는 거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섬나라죠 실제로. 네, 실질적 섬나라죠. 그렇지. 예, 위로 못 가니까. 예, 위로 올라가면 총을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국제 운송이 중요한 나라인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무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저희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해상과 항공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철도나 차량에 의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다를 바 없이 섬나라와 똑같은 무역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냥 무역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라 사고 파는 건데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 자, 코트라라는 우리나라의 산업 역군 중에 한 기관이죠. 네. 코브라랑 뭐가 다른 거예요? 코브라 스펠링이 다릅니다. 농담한 거야? 뭐야? 받아줘. 농담. 아니 난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코브라라니. 자, 코트라는 이제 KOTRA 스펠링인데 성공했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여기서 나오죠. 투자도 진흥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무역이라는 거죠. 투자도 자본에 대한 것도. 자본 유치조차도 무역이네요. 네, 자본을 유치하는 것, 자본을 그 밖으로 투자하는 것도 역시 그러네요. 네. 무역이라는 거죠. 네, 자본 그럼 거래 여기는 역시도. 공사면은 뭐 기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국가기관이에요. 실제로는 준정부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곳은 우리나라가 무역은 곧 수출이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네. 수출이 곧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거라는 프레임이 좀 있었죠. 네. 한참 60, 70년대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 수출이 좋은 거야. 근데 일반 개인 또는 영세한 기업이 수출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뭐 캄보디아 언제 가봤다고, 뭐 아프리카에 언제 가봤다고 팔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나가 있어 준 거죠 미리. 그래서 해외 무역관을 설치해서 각국에 무역관을 설치해서 거의 준 외교관격에 미리 그 대기업들에서는 보통 주재원이라고 하죠. 그 주재원을 국가에서 미리 만들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국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수출진흥입니다. 거의 하고 있는 역할이. 그래서 코트라 입사도 정말 무역인들한테 굉장히 꿈 같은 직장 중에 하나죠. 굉장히 고스펙. 일단 영어는 기본이고 거기에 이슬람 쪽 언어라든지 특이 언어는 꼭 하셔야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과 코트라라는 기관에서 알아봤고 이제 세 번째가 제가 방송 예전에도 한두 번 정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HS 코드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무역 회사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무역 데이터를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등장을 할 거여서 상식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국제 표준 코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네, 국제 표준 코드고요. 이거를 외워야 되나요? 일을 하려면? 실제로 관세사들은 거의 외우고 있습니다. 왜 웃어? 관세사는 외우겠지. 네, 아니, 저도 얼추 대충은 그러니까. 외우고 있고요. 네. 뭐지? 종류가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큰 카테고리가 97개입니다. 규칙이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품을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하기 시작을 하는데 최초 카테고리 분류는 97개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대분류. 네, 대분류고 중분류가 거기에 두 자리 코드 더 붙여서 네 코드, 네 자리 코드. 그 다음에 그
거기서 중중 분류해서 또 6자리 코드까지가 국제 공통입니다. 군대 있을 때도 외웠던 것 같은데 군 뭐 이렇게 군수구나. 물품, 그러네. 그러니까 1종, 2종, 3종 안전 기억이 생각났어. 그래서 6자리 코드가 1234.56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234.56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두 자리가 1부터 97까지 있는 거죠. 네. 01부터 97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6자리 뒤에 1234.56 뒤에 .7890 그러니까 4자리가 더 있습니다. 그건 각 국가에서 만들어요. 각 국가의 정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관세율이 매겨집니다. 핸드폰 관세율 다르고 컴퓨터 관세율 다르고. 네. 그럼 나라마다도 관세율이 다르겠네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부가세도 다른데요, 뭐. 우리나라만 10%죠, 뭐. 일본은 12%인가 그럴걸요. 소비세라고. 8%인가? 네, 어쨌든 세율은 그 나라 정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세율이 다르다는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이 제품에 대해서 라든지 이걸 어떤 제품으로 볼 거냐도 다르다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상 기본 관세는 8%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수입하시는지 간에 일단 내가 관세 최소. 8% 붙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짜리 수입하면 8만 원 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부가세가 10만 원 붙어요. 그러면 대충 더하면은 한 19점 몇 프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물건을 해외에 산더라도 19만 원, 100만 원짜리 산다면은 19만 원 얼마 정도는 세금으로 무조건 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네. 터들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직구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세 중에서 거쳐지는 수입이 굉장히 큰 세금 중에 하나예요. 네, 부가세, 법인세에 그렇구나. 함께 굉장히 큰 세수 중에 하나인데 FTA가 막 늘어나면서 많이 없어졌죠. 지금은. 그거를 철폐하려고 노력한 거구나. 그걸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적어도 관세 정도는 우리 다 같이 WTO에서 다 같이 없애보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FTA입니다. 국가 수익은 많이 줄겠네요. 맞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내수 경제가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그걸 더 큰 걸로 보는 거죠. 다 같이 없애기로 한 이유가 내수경제 활성화 때문이에요? 거래를 더 활발하게 하려는 그렇다기보다는 WTO라는 이제 국제 무역 기구가 있는데 WTO 가입 국가들은 절대로 특정 국가만을 좋게 해줄 수가 없어요. 최혜국 대우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일본을 친해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만 혜택을 주면 절대 안 돼요. 똑같은 혜택을 전 세계가 다 같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유일하게 피하는 길이 FTA예요. 우리는 EU랑 FTA 맺었으니까 EU랑 더 활발한 거래 할 거야. 우리끼리. 라고 그걸 WTO에서 인정해주기 유일하게 FTA인 거죠. 그렇지 않은 채로 만약에 특정 국가한테 관세를 낮게 하거나 특정 국가한테 밉다 관세 높게 하면은 그건 WTO 협약 위반인 거죠. 미국이 관세 올리는 자기 내부 법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있긴 해요. 네. 근데 그건 굉장히 안 쓰는 조항인데 이제 트럼프 정부 지금 이후로는 무시하고 하는 거죠. 거의 무시하고. 그런 거. 조항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무시하고 뭐 하는 보복 거죠. 관세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올리는 관세 있는데 한 번도 아마 안 써봤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얼마 전에 알기로는. 일본이랑 갈등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한번 발효가 됐었나? 네. 그게 일본 쪽에서 한 걸 우리가 태큰 건 거였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나라 항공기 선박에 피해를 줬을 때 관세를 높인다 막 이런 식의 규정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건 정말 극히 일부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정도까지의 뉘앙스죠. 트럼프나 돼야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죠. 그 정도 세계 총재 정도 돼야지. 네, 그래서 무역 데이터를 혹시 만지실 일이 있다면은 이 HS 코드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물 일처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의 코드를 가진다라는 대원칙에 의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절대로 하나의 물건이 두 개 코드 가질 수 없으며, 전 세계의 물건은 다 하나의 코드에 부여된다라는 그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하겠다라는 프로젝트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HS 코드가 6자리 이후에 몇 자리나 더 있어요? 10자리까지 있어요. 네. 10자리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HS 코드인 거예요. HSK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HS 코드 주세요 그럼 10자리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자리까지 국제 공통이 그거는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그거는 약간 학문적인 얘기고 실무에 있어서 10자리가 다 쓰여야 됩니다. 10자리가 아니면 하나를 특정할 수가 없구나. 왜냐면은 10자리도 꽤 큰 분류인데 6자리만 하면 더 큰 분류이거든요. 10자리가 큰 분류예요? 10자리도 정확히 핸드폰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무선 이동 통신기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그 밑에 또 하위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물건이 그 코드를 쓰고 있는 거죠. 막. 그렇구나. 그래서 100% 고유 코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앞에 최대 분류가 97가지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진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두 자릿수라는 거는 되게 그렇게까지 많아질 일이 있겠어? 같이 선택한 것 같은 체계로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였는데 10자리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코드고 그것조차도
어떤 제품 하나가 특정 짓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라면 뭐 네. 감을 좀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면 97개 중에서 첫 번째 1류라고 하거든요. 챕터라고 하는데 네. 각각을 1류는 산동물이에요. 산동물이 뭐? 01이라는 코드 안에 라이브 애니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 네, 동물, 죽지 않은 살아있는 동물. 뭐 산낙지 뭐 이런 예. 거. 그리고 이제 02, 2류는 이제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죽은 동물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재밌다. 방금 말이 웃기는 게 먹을 수 있는은 전 세계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 어디- 우리나라는 돼지를 순대를 못 먹고. 먹지만 저긴 순대는 쓰레기예요. 아니면 이런 식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멍게 뭐 이런 거. 뭐 원숭이 네. 뭐 이런 거는 다른 문제일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원숭이. 특히 동물의 내장 이런 네. 것들. 네.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거 쟤네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코드에서는 그런 내장 같은 거 먹지 못하는 동물의 작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아 부속물 네, 이렇게 구나. 부속품으로 들어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챕터 01류 이거는 굉장히 큰 분류이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코트라에서 만든 플랫폼에 제가 되게 안 좋게 보는 것 중 하나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 까는 거 되게 먼저. 깔려고 되게 길게. 열심히 친절하게 까셨어. 여러분들 근거를 한번 갖고 까는 거지. 자, 이 무역 플랫폼에 로그인 없이도 접속이 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 맞아요. URL은 kotra.or.kr/빅데이터입니다. kotra.or.kr/빅데이터. 아주 직관적이네요. 네. 주소가. 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코트라에서는 이걸 데이터 기반 수출 지원이라는 이제 그 비전이 있었고요. 거기에 의해서 두 가지 데이터를 썼다고 보도를 했어요. 비정형 데이터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통계 정형 데이터. 여기서 비정형 데이터는 코트라의 굉장한 업무 중에 하나가 상담이거든요. 상담 데이터를 녹였다고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도자료 상담이 뭐예요? 수출 상담, 아. 수출 애로 상담, 수출 활로 뭐 이런 팔로 찾는 상담 이런 것들. 상담 진짜 많겠다. 내가 이번에 뭐 미국에다 뭘 팔고 싶은데요. 뭐 거기 주에서 법이 어때요? 막 이런 것들 네, 막, 네. 막 그냥 막 상담이죠, 진짜. 그게 서비스예요? 네네. 국가에서 제공하는?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큰 포지션입니다. 그것도 이야. 하나가. 그래서 기업 회원으로 가입해서 뭐 그런 걸 받을 수 있죠. 네. 그 들어가자마자 HS 코드 6자리가 바로 나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해외 유망 시장 추천, 그리고 두 번째가 수출 AI 보고서, 그리고 세 번째가 기업 활동 지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제가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홈페이지 보면서. 자, 첫 번째 해외 유망 시장 추천이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메인 페이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큰 버튼인데, 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음 기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박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HS 코드 6자리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예, 내가 알고 있는 HS 코드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한번 입력하실 분 해보시겠어요? 뭘 HS 코드 드려볼까? 우리 생일 입력해보자. 생일. 847130 847160 847160 이게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들어가는 코드. 키보드. 예. 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죠. 847160가 한글로도 옆에 표시가 되겠지만 입력 장치예요. 여기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뭐 광학기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재밌는 게 잠시만요. 유망 국가 순위. 네. 세계 내가 세계 수출을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물건 팔기에 좋은 나라, 내 물건을 잘 사줄 것 같은 나라를 검색을 하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버블 차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버블의 크기는 순위와 관계가 없어요. 네. 이거 저도 이게 잠깐 헷갈렸었는데 버블은 작년도에 이 나라 수입량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심지어는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작지만 올해 유망하다라고 코트라가 제시를 해주는 거죠. 왼쪽에 순위가 있네요. 맞습니다. 아래쪽에. 그렇죠. 왼쪽부터 1위네요. 네, 네. 그래서 유망해서 큰 게 아니고 그냥 전년도에 수입이 많아서 크다. 그래서 뭐 다르게 해석하자면 중국이 미국보다 작지만 작년에 수입을 적게 했지만 올해는 유망해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재밌네요. 네. 근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좀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네, 내가 그 검색한 품목에 대해서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연도별 수출입액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위에 버블 차트에서 하나씩을 선택을 하면은 그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가 밑에 또 자세하게 이제 다이나믹하게 연동해서 보여줍니다. 여기 설명이 써 있는데 자체 빅데이터 모델로 산출된 유망 국가 순위입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 그런지는 안 알려줄 거야 같은. 이거 자동으로 다 기록하는 건가? 847160은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 품목이다 하면서 저게 그 국제 협약에 써 있는 말이. 그 보고서요. 네, 모든 걸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보고서가 코트라에서 자랑하는 기능 중 하나더라고요. 이거 자동화되는. 네네, 자동으로 자기네가 자연어 처리, 예, 하여튼 그런 텍스트를 처리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자동 뉴스 생성.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지금 해보니까 로그인해서 검색을 하면 그게 나오네요. 그 해당 음. 국가별로 다이나믹하게 그래프가 바뀌는 걸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해외 유망 시장. 내가 키보드를 해외에다 수출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기능 한번 볼게요. 수출 AI 보고서라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AI 보고서. 네, 여기 AI가 들어가죠. 자, 똑같이 847160이라는 HS 코드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AI가 분석 중이라고 이제 나오고요. 떴어요 뭔가. 네. 수출 AI 보고서는 그 약간 규모가 적은 회사에서 이제 그걸 실제로 그렇게 보도자료에 냈더라고요. 규모가 적은 회사에서 어떤 그 기업에서 내부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서를 우리가 한 번에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품목에 대해서 이제 뭐 연도별로 우리나라의 수입의 수출액 이런 것들이 예쁜 그래프로 조금씩 보여지고 아까 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를 처리를 해가지고 또 자동으로. 네네 그 자동 기사 써주는 것처럼 네네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딱 자동 기사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근데 보면 이제 고정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뭐 네. 수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이제 5개년 수입액, 수출액 이런 것들이 보이고 어쨌든 그 수출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감 잡는 정도로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 활동 지수는 이거는 기업 회원만 되는 서비스 제가 체험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코트라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제가 여기를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업 활동 지수는 코트라 회원이 개별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업 수출 활동을 이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의 수출 활동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저 기업이 수출을 하는데 점수를 매긴다는 거죠. 기업은 수출 점수가 80점이야, 90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코트라 근데 그거를 점수로 측정하는 데 있어서 수출액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 조금 의아했었는데 수출 역량. 그 다음에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사업의 참가 횟수를 계량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수치인가라고 좀 의문이 들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업이 이런 활동 지수를 가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가 코트라에서 제공하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하신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무역 플랫폼에 대한 기능이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나요? 3월에 오픈해가지고요. 이제 시작이 네, 됐군요. 이제 오픈을 해서 첫 아마 이제 서비스 시작을 했을 겁니다. 네, 했을 겁니다.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네요. 감히 재수없게도 제가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요? 네네네. 끝났거든요. 그래서 자, 아직은 플랫폼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네, 설계 당시에 주 타깃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수출 기업들도 과연 이 플랫폼을 통해서 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요인들은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HS 코드가 모든 서비스의 시작인 거죠. 근데 HS 코드는 업계 종사자들이나 아는 코드지.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실제로 여기다 키보드라고 칠 수 없거든요. 내가 키보드 그래요? 수출하고 싶으면 네네. 제품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이게 6자리인데 그건 관세사나 알 수 있는 정도의 무조건 높은 맞아요. 코드인데 그걸 코드만 네네네. 키보드라고 입력하면 그러면 관세사가 와서 얘는 코드가 뭐예요라고 알려줘야 그래서 되잖아요. 다른 사이트에서 키보드 HS 코드를 확인해 와서 여기 와서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HS 코드 6단위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6단위는 굉장히 많은 물품 포함하고 있어요. 네, 내가 수출하고 있는 물품을 범주가 너무 넓다. 네, 너무 넓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나와도 과연 이게 내 품목에 해당할지 아닐지가 너무 큰 오차를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 입력 장치라면은 키보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우스, 스캐너 그리고 그다음에 지문 등록기, 바코드 리더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른다. 네네네네 그렇죠. 막말로 카메라만 해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웹캠 정도는. 그리고 HS 코드는 재밌는 것이 모든 챕터의 코드의 마지막은 기타예요. 그렇겠죠? 네. 기계류라고 해서 뭐 무슨 기계 막 넣다가 마지막 코드는 기타예요. 내가 어디 분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기타에는 도대체 5만 가지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첫 번째 서비스를 설명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보 제공의 신뢰도가 과연 내가 이거를 기업에서 실무자로서 우리 대표님한테 보고를 할 때 과연 신뢰하는 정보일까 싶어요. 깨질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중국이 미국보다는 실적이 떨어지지만 올해는 유망할 거래요. 코트라에서 그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그렇대잖아. 그렇죠. AI가 아니지. 코트라의 AI가 그랬대잖아. 그렇죠.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좀 차트의 질이 제가 보기엔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차트는 지금 사용하는 게 버블, 꺾은 선, 막대 그래프 정도의 이제 도표인데 차트인데 만약에 기업에서 태블러나 파워비아이 같은 BI2를 사용하시는 분이라 이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공공 데이터만 가지고도 관사청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만 가지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데이터를 제공해주진 않네요. 맞습니다. 그냥 바로 결과물을 출력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 웬만한 유저라면 엑셀만으로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은 오랫동안 개발해서 멋지게 광고한 플랫폼으로서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평은 뭐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HS 코드 같은 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무역 데이터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관사청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공공 데이터 포털도 아마 뭔가를 누르면은 관세청으로 링크가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실제로 관세 법령 정보 포털 클립이라고 해서요, CLIP라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HS 검색이라든지 이제 관세 관련 데이터들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통관이나 물류 관련 어떤 시스템을 국가 기반 시스템을 대기업들 여러 컨소시엄을 해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 관세 종합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성품명은 유니패스거든요. UNIPASS에서 유니패스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도 정말 개인이어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보 제공이라는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정보 조회 뭐 이런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무역 관련 데이터를 굉장히 잘 정리해놔가지고 이 부분에서 중간중간 좀 피벗된 데이터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많이 있을 거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여기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수출입 무역 통계라 그래서 대표 사이트가 통계청 수준으로 잘 돼 있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코트라에서 만든 거를 거의 똑같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연락해야 돼요. 저희 네. 권평호님한테 연락해야 돼요. 권평호님? 네. 누구시? 코트라 사장님. 이거 귀여웠어. 왜? 펭수도 맨날 내가 펭수도 김명중 그러잖아. 권평호님 담당자 인사팀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023460-7033. 아유 재밌네. 어쨌든 뭐 근데 처음에 보여지는 거를 비판하는 거 너무 쉬운 일인데 없었던 걸 만든 코트라는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럼요. 네, 어쨌든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좀 무럭무럭 좀 진짜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서비스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제가 아까 제 농담이 아니라 무역학과 나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국제 경영 쪽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맨날 다른 학과 전공 들으러 다니고 막 그러느라고 많이 안 듣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국제 경영 센터라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네. 그런 센터. 조직이 있었어요. 네.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관장하시는 교수님이 사업단이었어요. 여기서 뭐 하냐면 국내 아주 제품을 잘 만드는 제조사의 제품을 해외에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산학협력. 예, 이게 어디에 잘 팔릴지 그때 이런 데이터가 없었겠죠. 그럼 조사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세발 자전거가 있어. 그러면 이거 러시아가 좋은 시장일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잘 이제 송장까지 대신 써드리고 수수료를 받는.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고. 네,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무역을 체험해보는 거고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적은 돈으로 내 물건을 수출해보는 거고 그래서 그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그 국제경영센터 같은 곳이 아직 있다라고 하면 이런 코트라의 데이터 플랫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도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가 딱 같네요. 뭐 제일 중요한 게 그 국가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른다는 게 되게 좀 어려움인 것 같더라고요. 뭐 메로나나 이런 게 러시아에서 잘 팔릴지 누가 알았겠어. 근데 메로나 맞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그 라면도 왜 컵라면 중에 하나 되게 잘 팔린다고 하고 도시락인가 그런 거. 근데 뭐 그런 국가적인 정서나 아니면 정보를 많이 알게 될수록 무역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뭐 코트라의 엄청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외국에서의 바이어도
뭔가 한국산 무슨 물건을 사고 싶으면 코트라에 등록을 해놔요. 오 좋다. 네, 오퍼를 코트라에 해놓으면은 그걸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보고 내가 네. 그걸 잡는 거죠. 마치 콜 잡듯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중개 플랫폼으로서도 굉장히 입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플랫폼 안에서 그런 것도 녹여내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점점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네. 네, 굉장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이어서 어쨌든 비판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비판하고 발전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요. 제가 알기로도 엄청난 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네. 아니 코트라에서도 그 스타트업들 제품의 해외 그 투자나 음. 투자 사업회 그런 유치 지원 사업이 맞아요, 같이 맞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박람회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네. 네. 자본 유치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죠? 중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예. 정말 투자자들 유치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네. 어쨌든 뭐 소개해주고. 네, 어쨌든 근데 이 플랫폼은 아직 현재 발족 단계에서 좀 아쉽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짧고 굵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학교 얘기를 좀 사례로 들어가면서 소감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네, 네. 박 박사나 김 팀장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일단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처음 만들어지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왜냐면 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뭘 불편해하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처음 만드니까. 네. 그쵸. 그래서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최 원장님이 보신 것처럼 이런 게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든지 뭐가 좀 아쉽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로 쓸만한 게 아주 좋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지금은 아쉽지만 뭐 점점 발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박사님은요? 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딱 봐도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떠갖고 돈 써서 만들어보고 싶어서 했어라는 느낌이 드는 좋은 얘기만 해. 사이트긴 한데. AI도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랑 AI 떴으니까 만들어야 돼 같은 느낌으로 누가 만들어진. 발주해서 했는지 네. 찾아봐야겠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정보 제공을 하겠어라는 맥락으로 지금 접근한 제품이고 보면 같이 공유해 주셨던 수출입 무역 통계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너무 세세해서 반대로.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가 반대로 굉장히 힘든 사이트로 보이는데 네. 저는 데이터가 잘 공개돼서 좋습니다만 네. 지금 이런 무역투자 빅데이터 쪽은 조금 더 광의의 느낌으로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대기업 쪽에서는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더 큰 범위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는 오히려 집계 및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쓸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아쉬웠던 부분들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어떻게 된 거다, 어떻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같은 거 정도는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근거가 되는 것들을.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신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통계청이나 저희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 국가적인 관점에서의 데이터 관리 쪽에다가 주장하는 바가 이제 데이터 소스랑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코드의 완전한 공개 이거든요. 그래야지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국가적인 단계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제가 전에 내부적으로 한번 공유 드렸었는데 대만에 지금 데이터 관련 장관님이 계신데 네네네. 젊은 그 천재. 네, 천재 해커 분이 지금 전문 장관을 5년 동안 하고 계세요. 네. 딱 봐도 천재처럼 생겼어. 천재는 머리가 아예 없거나 머리가 엄청 길면 그래요? 천재처럼 보이는데 머리 길러야 되네. 머리부터 글렀네. 엄청 기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국가적인 데이터를 공유 관리하는 걸 자체적으로 자기가 직접 해내셔서 장관이 되신 거거든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 관련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다른 기관과 협업해서 오픈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국가기관이 실제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데이터의 관점에서 이렇게 사용자 편의적인 프론트엔드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백엔드적인 데이터를 탄탄하게 제공하는 신뢰도 있게 제공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는 굉장히 전자의 형태로 많이들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저한테는 아쉽지만 물론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가 약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잠깐 찾아봤는데 이 플랫폼 구축 사업 시작한 게 2019년 7월이에요. 맞아, 6개월 정도. 되게 빨리 나왔네. 얼마 안 됐네. 6개월 9개월간 진행해서 만들었다고. 되게 짧네. 네, 엄청 짧은 기간에 완성이 됐네요. 제가 그 회사 내부에서 요즘에 이런 플랫폼 태스크를 계속 참여하고 있거든요. 하나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지금 개선점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점진적인 개선으로 이 개선점을 고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왜요? 다 뜯어 고쳐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게 아마 이런 구체적이지 않은 좀 맥락적인 데이터만 뽑을 정도로 데이터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이 아주 하윗단의 로 데이터까지 보는 거라면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도메인 쪽에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지금 당장 반장님만 해도 도메인에 계신 분 입장에서 아쉬운 점을 바로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렇죠. 진짜 업계에서 예. 계시다면은 뭐 공급자 입장이나 아니면 빨리 9개월 만에 만들 수 있는 걸 일단 해보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번 만들 때 잘 만들면 어땠을까. 지금 사실 그리고 박 박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 안에서 API나 로데이터 형태만 공유해주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코드를 써가면서 이런 차트 정도는 그냥 만들고 그걸 또 다시 패키지로 공개하고 이런 순환되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텐데 진짜 그렇구나. 그것도 막혀있는 느낌이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사업화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잘 되는 걸로 경쟁 사업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라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걸 위한 서비스들을 만들면서 경쟁 사업이 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아웃풋을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받는 플랫폼이 되면 차라리 확장성이 있겠다. 이 로데이터 어디서 나왔어? 코트라에서 나온 아주 신빙성 있는 데이터야. 근데 나는 이런 차트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줄 거야 라는 그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새로 생길 수 있는 여지를 그러네. 약간 막아놨다는 느낌이. 처음부터 폐쇄적이네 되게 그러면은. 제가 이거랑 비슷한 하지만 업이 완전히 다른 데에 한번 요런 시스템 쪽 리뉴얼 컨설팅은 아니고 뭐라 해야 돼? 자문단 같은 데 있어 한번 갔다 왔었는데 잔소리 하러. 그죠. 잔소리 기록 남겨주러. 근데 거기서도 알고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이야까지로 한 거지. 어떤 게 좋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예.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타협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큰데다가 보통 더 위에 계신 분들 이제 제가 기업 쪽에 위에 계신 분들을 멍청하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기관 쪽에 계신 분들은 멍청한 분들이 아직은 좀 더 많아서 더 화면으로 있어 보이는 거가 결과물이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게 좀 되게 아쉬워요 저는. 네. 여기 수출 AI 보고서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은 모니터를 로봇 손이 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있어 보여야 된다고. 화면이 나와야 돼. AI니까 네. 로봇의 느낌.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이러면 우리가 뭐 만들었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AI 보고서라는 서비스에서 제일 핵심은 그 인쇄 버튼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 이거 눌러보시면 정말 예쁘게 나와요. 인쇄물로써. 보고하기 좋게. 네, 보고하기 여기 좋게. 해야 되니까. 이거 네네네. 그래서 누른다. 보니까 핵심이 저거더라고요. 딱 한 장 원페이퍼. 여러분 그냥 보고할 때 이렇게 껴놓으면 되니까. 그거 하라고 만든 것 같던데요. 맞아요. 이거 우리가 이 플랫폼에 대해 아주 속속들이 까는 방송을 했을 때 코트라가 화가 나면 하수고 우리한테 연락을 해오면 고수인 거네. 아니죠. 우리는 잔챙이니까 듣지도 않겠지. 아니야, 우리 잔챙이 아니에요. 피라미 정도는 되지. 앞에 근한 얘기할 때 끌실 걸. 제목은 코트란데 씨. 코트라 언제나. 뭐야 이 미친놈들아. 제목에 코트라로 쓰실 거죠. 글쎄요. 일단 로고는 썸네일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이름 박아주세요. 권평호님 이렇게. 펭수 이름 넣고 하면 어떻게 안 될까? 김 팀장은 표정이 점점 어두워. 지금 이걸 이것저것 누르면서 써보고 있어요.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마음에 안 들 때 나오는 표정이거든요. 뭐 또 할 말을 이제 아닙니다. 뭐 발전해 가시리라. 그럼요. 지금 사실 여기만큼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속 내부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곳이 흔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다 세금에 관련된 데는 데이터가 빡셉니다. 우리 최 반장님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아까 총평 말씀드린 대로 좀 실망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나름 이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더 대단한 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플랫폼이잖아요 이름이. 이건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거죠. 그렇죠? 그냥 웹사이트지. 그냥 폼. 폼 진짜 폼이지 폼.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진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맞아요. 까는 건 너무 쉽거든요. 만들어진 거를. 근데 처음 만드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미 스테이지 2를 시작하고 계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이 없진 않겠죠, 설마.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그 반장님이 좀 준비해주신 무역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반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번 방송을 끝으로 데이터홀릭에서 숟가락을 띄고 네 포크를 숟가락이냐? 잠깐만. 나이프를. 잠깐만. 빨대를 숟가락이 아니라 꼽는 이분이 밥상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 너무 좋은 플랫폼인 이 4명의 구도에서 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끝으로 빠지게 되어가지고 오늘은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멤버분들께는 진작 사과의 말씀도 한번 드렸었고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개그 힘들었던 분들 아니에요. 반장님 팬 얼마나 많은데. 큰일 났다. 이제 트래픽 터진다 오늘.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좀 완전 만 1년을 채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채운 한 11개월 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숟가락 이것이 가지고 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가지 않습니다. 자, 일단 좀 빨고 있으려고. 숟가락에 들었는데 못에 박혀 있어갖고 상이 달려 올라갔어. 그런 드립은 어디서 나오는 거니? 하드코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희가 뭐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긴 한데 반장님이 처음 말씀 꺼내 주신 이후에 저희끼리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반장님 나름대로의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미래나 뭐 이런 계획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심하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갑자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 박사님 최 반장님은 이제 그만하실 것 같은데 팟빵에 댓글이 1000개 정도 달리면 반장님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어때요? 1000개 달리면 혹시 아이디도 1000개 맞죠? 댓글 1000개 말고 아이디 1000개 맞죠? 이거 안 먹히네. 빠른데? 그러네. 댓글 1000개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디도 지금 네, 어쨌든 스튜디오 나가기 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뭐 그 정도에 잡고 싶다는 마음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저희 멤버분들 한 마디씩 저희 반장님 가시는데 이 방송이 사실 최 반장님 덕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최 반장님이 없었으면 정말로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발점이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엄마 같은 거죠, 엄마. 태어나게 한 다음에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이제- 어디 가려고? 이제 내 삶을 찾겠다. 가서 잘 되나 보자. 엄마 가수가 꿈이었단다. 서울 갈래. 네, 아니 반장님 되게 기획하고 계시는 재밌는 일들이 있어서 저희 방송에서도 종종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아 그러게요. 박사님, 네. 그 앞에 뭐지? 근황 쪽에서 항상 뭔가를 소개하셨네. 생각해 보니까. 저 최근에 좀 몰아 소개를 어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걸린 일이 엄청 많으셔 지금. 수습하러 가셔야 돼. 하나만 터져라 제발. 박 박사님도 한마디 하시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먼저 말씀해주신 덕분에 시작한 방송이어서 좀 여러 가지로 복잡 단안한 심정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인수인계 해주신다고 이런저런 품목을 저희 단톡방 같은 데다가 올려주셨는데 슬라이드예요. 안 끝나더라고요. 항목이. 하셨던 일이 굉장히 정말 많으셨죠. 저도 그거 보고 야, 이런 걸 다 관리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시 챙겨서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빈자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그게 계속 최 반장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만약에 이후 방송이 재미가 없으면은 그는 이제 반장님 때문이에요. 그 잘못이 아니야. 반장님이 나갔으니까 재미없는 거지. 그렇지. 변수가 생긴 거지. 그 그러니까. 잘못이야 그게. 구독자가 떨어지고. A/B 테스트가 너무 명확한데? 방송이 망하면 반장님 때문이야. 반장님이 나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망하고 체락하고. 이거 뭐 대통령 된 기분인데. 모든 반장님도 편지 쓰세요. 누굴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이제 일들이 더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 좀 더 잘 되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요. 물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다 같이 윈윈하고 더 그렇죠, 서로 그렇죠. 예, 네. 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저희에게도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뭐지 어디더라? 어느 회사 어딘지 까먹었어요. 어느 회사에서는 거기도 링크드인인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거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링크드인은 퇴사자를 굉장히 잘 대우해 준대요.
그러니까 링크드인 직원이었던 사람이 주변에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게 자기 편을 만드는 일인 거예요. 맞아, 알룸니도 있고 막. 네, 맞아요. 네, 들은 것 얼룸니가 같아요. 있던 얘기 맞아요. 네. 그거였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것 같이 약간 데이터 홀링 마피아. 다음 누굽니까 그러면? 모르죠. 아 우리 졸업제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 애프터스쿨 뭐 이런 것처럼. 아니 뭐 의도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유이 그러면 거의 필적하는. 저희 사람들이 이제 계속 더 다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네. 서로 여전히 그게 뭐 안 좋아서 헤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더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하려고 하는 일종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제가 반장이 만난 거는 뭐 다른 모임 때 이제 한번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처음 만난 분이 카톡으로 초면에 뭔가 팟캐스트 한번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뭐 그때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 앞에 계신 뭐 김 팀장, 박 박사 두 분을 모시게 됐고,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되게 우려가 많았잖아요. 이거 그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일단 해보면 됩니다라고 되게 저희한테 자신감도 많이 넣어주셨고 5개만 정말 해봅시다. 진짜 전혀 방향을 잡지 맞네. 못할 때부터 반장이 많이 끌어주셨잖아요. 팟캐스트 한다고 그냥 수다 떨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박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슬랙 채널에 이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해주시면서 막 여러 가지 쓰셨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셨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원래 팟캐스트는 안 보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반장님이 안 좋은 일로 나가시는 게 아니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나가신다고 저희가 뭐 저희를 싫어해서 나가시는 거라고는 네네네. 아니겠지? 네. 설마? 네. 아직도 딱 생각이 드니까 그건 빨리 덮어요. 얘기하면 안 돼. 저는 언젠가는 다시 나오셔서 그 박 박사랑 채용 방송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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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가 이 전 방송에서 데이터 조직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커서 뭐 이제 채용을 하고 싶다 이런 방송을 하는 데까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좋은 시간이 찾아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보고 네. 데이터 홀릭 어쨌든 저희 시작하게 해주셨고 저희 사실 좀 고민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만할까? 뭐 이런 고민들도 안 했던 게 아닌데 최 반장님 이제 나가시면서 그래도 이 방송은 좀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셋이 또 좀 새롭게 방송을 재편하면서 다시 한번 꾸려다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결정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반장님의 미래에도 앞으로의 계획도 청취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앞으로 저희 데이터 홀릭도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게 될 텐데 계속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장님 무엇을 하시든 앞으로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네. 한마디만 네, 해주시죠.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솔직히 이 시간이 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됐어요. 네, 뭐 멋있는 말 하고 싶기도 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데이터 홀릭 1년 하면서 느꼈던 게 제일 큰 키워드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여였거든요. 어트리뷰션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내가 데이터를 정말 모르고 잘 못하지만 좋아하는 분야고 앞으로 가고 싶은 분야인데 아주 작지만 내가 기여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프로야구가 그랬어요. 프로야구가 막 역사상 가장 비난받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위기론이네 막 이런데 서로 다 남비난만 하더라고요. 언론사도 선수도 구단도 팬도 다 남비난만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위치에서 좀 더 기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 데이터 이 분야에서도 정말 말이 좋아 데이터죠. 안에 엄청난 많은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홀릭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방송도 많아지고 또 어떠한 형태도 우리 김 팀장님도 우리 코로나 이번에 그 패키지 공유해 주신 것처럼 그런 기여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부와는 좀 다른 뉘앙스인 것 같은데 제가 배운 거는 기여였던 것 같고 그걸 굉장히 큰 보람과 감사함으로 안고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아쉬운 마음은 접어두고 서로의 미래를 열심히 응원하면서 데이터 홀릭은 되게 아쉽네요. 내 남자가 아니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또 이제 내 남자가 아니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남자야? 예라이. Not your man. I'm not your man. 역시 데이터 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잘 가세요. 안녕. 고맙습니다.